제가 최근에 판 거는 조금 넘게 팔았어요. 하루에 한 개씩만 올려도 영상을 한 달이면 30개를 올려야 되는데 신박한 소재 30개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링크만 클릭하면 거의 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크기를 좀 줄여주고, 일단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건 그 상태에서 뭐 바로 바꾸시기보다는 혹시 유튜브 네. 제작하실 때 사용하는 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음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더빙을 하진 않아서 이런 타이캐스트라는 툴을 쓰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입력하는 텍스트를 얘가 음성으로 읽어주는 플랫폼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음성을 저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모라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제가 사실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아무것도 못 모를 때 이제 13만 원 내고 결제한 게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쓰는 건데, 사실 이걸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는 캡컷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UI가 똑같거든요. 그거 쓰셔도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제작하실 때 참고하는 채널 같은 거나 혹시 뭐 소재 같은 건 어디서 얻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일단 제가 쇼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 쇼핑이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은, 이건 제 채널은 아니에요.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런 채널들인데, 이게 뭐냐면 이 상품을 영상에서 소개해주고 이 제품 보기를 눌러서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쿠팡 링크가 뜨거든요. 요거를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저한테 6.7%의 수수료가 들어와요, 판매 금액에. 근데 이 제품뿐만 아니라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것 말고 따로 어떤 상품을 구매하셔도 24시간 내에 TV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그 TV의 금액에 6.7%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구조라서 이 링크만 클릭하면 거의 돈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쇼핑하시는 분들이 주로 막 신박한 소재를 가져와서 해야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만 올려도 영상을 한 달이면 30개를 올려야 되는데 신박한 소재 30개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 4-5개만 올려도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방식을 다르게 접근한 게, 일반적인 소재도 사람들에게 필요성과 공포를 심어주면 살 수 있게끔 만들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다가 보험회사나 뭐 광고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상품 굉장히 좋아요, 뭐 영화 지원도 되고 치아 지원도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해봤자 우린 다 안 듣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상품이 아무리 좋고 장점이 많아도 필요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자들인데, 뭐 제가 시청자들에게 어필해야 될 건 이 상품의 장점이 아니라 이 상품이 왜 당신에게 필요한지, 이 상품이 없으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공포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홈캠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홈캠 범죄 사례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설치한 홈캠, 요양보호사에겐 감시초소. 이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연로하셔갖고 집에 계시는데 혼자 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요양보호사를 붙인 거죠. 근데 요양보호사가 이제 부모님이 몸이 약하고 하니까 막 갑질한 거예요. 학대하고. 그런 모습이 홈캠에 찍혀서 부모님을 이렇게 학대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 하나 더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서 여자친구하고 여행 가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알람이 이렇게 막 왔다. 확인해보니까 집에 있는 홈캠에서 화재 경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서 화재를 뭐 119도 출동 요청하고, 그래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사례 2개가 있었는데, 저는 두 번째 사례가 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또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시기랑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가 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대본을 만들었는데, 잠시만 한 10초 정도만 읽을게요. 네.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호텔 예약하고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얼마 전에 집에 설치한 홈캠에서 오는 알람이었는데 화재 경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갓길에 차 세우고 바로 홈캠 연결해서 녹화 영상을 살펴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가, 여기 보시면 제가 200만 원짜리 호텔을 예약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여자친구랑 여행 가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200만 원짜리 호텔을 예약하고 가고 있는데 라고 하면 사람들은 200만 원짜리 호텔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 그냥 나 가방 샀어, 이것보다는 나 2,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샀어,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금전적인 이 텍스트를 넣어준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대본을 짠 다음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필모라에서 좀 가져옵니다. 혹시 대본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쓰시는지 아니면 뭐 챗 GPT나 이런 AI를 쓰시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대본도 이 영상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대본도 AI한테 맡기고 편집도 AI한테 맡기면 초보자도 10분, 15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과연 여기서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달이라고 수강생분들께 말씀드린 것도, 그동안 이제 자기가 대본도 써보고 영상 편집도 해보고 하나하나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뭐 운전면허만 따려고 해도 2-3주는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본은 직접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없는 얘기를 창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얘기를 가지고서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상황에 맞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4-5번 해보시면 별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성 제가 다운받은 거를 필모라로 이렇게 불러왔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썰형식의 영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틀을 좀 미리 만들어 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보시면 굉장히 만들기 쉽거든요. 그냥 여기 네모 이렇게 붙이고 채널명 넣고 줄 하나 그어주고 이게 끝이고, 그 다음 미리 캔버스에서 또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텍스트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폰트는 뭐 본인이 약간 이쁘다 싶으신 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방금 쓴 대본을 전체 복사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음성에 맞게 텍스트를 여기다 삽입을 해줄 건데요. 자,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호텔 예약하고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는 거임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이거 잘라주시고, 여기 자르기는 여기 자르기 버튼이 있어요. 가위 버튼. 이걸로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를 나머지를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호텔 예약하고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임, 이렇게 올려주시고, 제가 아까 하얀색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얘로 이렇게 하나씩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이렇게 하고 호텔 예약하고 이렇게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줄씩 나와요. 텍스트가 이제.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호텔 예약하고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어울리는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초보분들은 이런 이미지나 영상 따오실 때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저작권이에요. 근데 이 저작권을 제가 좀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튜브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올렸을 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걸려 있으면 이 영상의 일부나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써도 재사용을 허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걸고요. 200만 원짜리 호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원짜리 호텔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런 류의 영상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캡처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이미 허락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요 이미지를 미리 몇 개 좀 다운 받아 놨어요. 요거랑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울리게 넣어줍니다.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호텔 예약하고, 자,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하니까 우리 호텔 갈 때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운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이것도 가져온 거예요.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검색해서 다운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크기를 좀 줄여주고,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호텔 예약하고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임. 갑자기 핸드폰에서 계속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호텔 예약하고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맞춰지는데, 이거를 제가 완성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반복 작업이라. 지난주에 200만 원짜리 호텔 예약하고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임. 확인해보니까 얼마 전에 집에 설치한 홈캠에서 오는 알람이었는데 화재 경보였음. 깜짝 놀라서 갓길에 차 세우고 바로 홈캠 연결해서 녹화 영상을 살펴봤는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연기가 나오길래 곧바로 119 신고해서 출동 요청했음.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홈캠 영상 확인했는데 다행히 소방관분들이 금방 출동하신 덕분에 큰 화재로 번지지 않을 수 있었고 진짜 10년 감수했다. 집 오래 비울 때는 홈캠 꼭 설치해라. 근데 이거에 또 단점이 있어요. 사실 이런 텍스트 기반의 영상은 조회수가 높게 안 나와요. 근데 조회수가 높게 안 나와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거는 영상 개별로 수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42,000짜리 수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42,000짜리. 이거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이제 15만 원 정도 돼요. 15만 원이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46,000원인데 18만 원. 뭐 이 정도 수익이 나오고, 조금 높게 터지면 뭐 이건 16만짜리인데 뭐 100만 원. 이 정도 수익이 나오고, 뭐 더 높게 터져서 뭐 이렇게 700만 정도 가면은 영상 안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수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회수가 물론 높게 나오면 좋지만 조회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유의미한 수익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저는 쇼핑이 되게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영상 제작하면서 이런 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산형 쇼츠 같은 경우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소재빨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쇼핑을 하시면서 자꾸 막 신박한 소재, 남들이 안 하는 소재를 가져오려고 하시면 그 소재를 고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효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약간 평범한 소재더라도 내가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이 소재의 필요성을 어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영상 하나 만드는데 네. 제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빡 집중해서 만들면 솔직히 한 3, 40분이면 만드는데 제가 이제 요새는 뭐 소재 대본 쓰고 뭐 커피도 한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쉬엄쉬엄 일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라운드님이 네. 이 영상 제작을 하면서 초반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혹시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일단 컷 편집 실력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이제 대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영상미가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시청자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는 영상이라고 돼 있어요. 영상도 중요하지만 대본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가치를 전달할지는 대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강구하고 영상을 만들었던 게 좀 가장 큰 시행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시행착오 하면서 접은 카테고리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많죠. 초반에는 많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카테고리가 안 좋아서라기보단 그냥 제가 어떻게 영상을 띄울지 몰라서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라운드님이 보시기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잘 타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중 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소재랑 대본 구성 3박자가 맞아야 저는 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조회수를 높게 띄우려면 소재를 좋은 걸 찾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양산형 같은 경우는 좋은 소재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하는 것도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제가 쇼핑으로 들어오니까 좋은 소재만 고집해서는 너무 소재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사실 구성과 대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그쵸. 때 대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건 그 상태에서 뭐 바로 바꾸시기보다는 한 2, 3주 정도는 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식간에 경쟁자가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2, 3주 정도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은 사소한 것부터 바꾸시는 게 좋아요. 내가 대본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뒤에다가 무슨 영상을 붙였는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도 바꿔보시고 템플릿도 바꿔보시고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 될 땐 나중에 주제를 바꿔야죠. 그 주제에 이제 수명이 다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쇼폼만 만들고 계시는데 네네. 롱폼도 있잖아요. 네네. 유튜브에는 왜 네. 롱폼은 안 만드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접했을 때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편집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7분, 8분짜리 영상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츠는 영상 길이가 짧으니까 당연히 제작 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로 이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성과가 잘 나니까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AI에 관련된 정책들이 공개가 됐는데 혹시 네. 이 쇼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그게 뭐 한국에 있는 문제라기보단 외국에서는 막 쓸데없이 AI로 막 몇백 개씩 채널에 올리고 막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트래픽 같은 경우는 유튜브 측에서도 좀 난감하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괜히 트래픽 낭비만 하니까.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뭐 한국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이 저희가 네. 지금 하려는 쇼츠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드라마나 영화 채널들이 그런 짜집기 하는 채널들이 많이 날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유 없이 뭐 이렇게 삭제되고 있긴 한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어떤 플랫폼을 가더라도 양산형 컨텐츠가 없는 플랫폼은 없어요. 이걸 다 없애버리면 유튜브 측에서도 이제 쇼츠 자체가 붕 뜨기 때문에 뭐 양산형 컨텐츠 자체가 위기다 이런 말은 좀 저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채널도 어떻게 보면 양산형 컨텐츠인데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면 지금 유튜브가 조회수 수익 이외에도 음원 수익이나 광고 추가 수익을 벌 수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라운드님의 전체적으로 채널 수익화하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쇼핑 팔리는 수익이 지금은 제일 크고요. 음원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뭐 음원 수익도 말씀하신 대로 큰 수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에 따른 수익도 있죠. 원래 저도 그게 메인이었어서 조회수익은 뭐 여전히 조회수가 잘 나오면 괜찮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채널을 저 같은 경우 매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채널이 뭐 너무 커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뭐 구독자가 많은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수익에. 그래서 뭐 괜히 무거운 채널 운영하는 것보단 그거를 팔고 그 사이에 뭐 또 채널을 새로 키워서 하면 이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채널 매각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통 구독자 수 기준으로 매각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조금 기준이 다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구독자 수도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해요. 그리고 지금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고 있냐, 채널에 뭐 경고는 없냐, 저작권 먹은 건 없냐,
어떤 주제로 운영을 하냐, 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가격을 매기곤 합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 단가가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그럼 만약에 구독자가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네. 때 채널 매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최근에 판 거는 700 조금 넘게 팔았어요. 그 조회수가 좀 나오는 채널이어서. 그러면 보통 음원 수익이 조금 지금 단가가 낮아졌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보통 음원 수익은 조회수 수익 비례해서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사실 단가가 비슷했어요. 조회수당 0.1원에서 많은 건 한 0.5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100만 조회수가 나와도 음원 수익이 한 2만 원 선? 그 정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제 채널 기준으로. 그러면 광고는 혹시 네. 보통 채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들어오는지도 궁금해요. 광고는 사실 채널 규모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오면 들어와요. 이제 채널 예전에는 이제 구독자가 많으면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요새는 사실은 쇼폼 광고를 많이 하지 않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광고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되면 채널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영상은 아니죠. 플랫폼에서 광고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게 어떤 플랫폼이 좋아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섞어서 올리는 채널들도 많았는데 저도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채널에 이렇게 날아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가지고. 예전에 광고 하셨을 때 한 건당 수익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당시에는 한 40만 원, 50만 원, 한 건에 비싼 건 한 7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냥 받아서 업로드만 해주는 걸로. 아까 그라운드님이 영상을 안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잠깐 언급드렸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15시간씩 계속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작년 7월, 8월쯤에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오더니 12월쯤 아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리치료 다니면서 몇 개월을 그냥 통째로 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15시간 일을 하는데 정말 웃긴 건 저도 집에 있고 아이도 집에 있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아이랑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일 때문에. 애도 못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무너지고서 딱 정신 차려보니까, 아, 내가 가족이랑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일에 매몰돼서 사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이번에 복귀하면서 사는 생각이, 아, 전처럼 그렇게 매몰된 생각 삶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번 달은 쉬고 무조건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다시 복귀를 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달은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던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달에는 사실 더 돈을 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번 달 쉬고 이제 다음 달부터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은 가족들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라운드님 말씀 들어보니까 디지털 노마드가 그래도 시간이나 장소 네. 구애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라운드님 무료 강의를 보고 직접 채널을 만들었는데 음원 수익이 한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저희처럼 이제 쇼츠를 지금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되게 간절했어요, 사실은. 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좀 그런 게 있는 게, 처음에는 이제 막 자기가 의욕이 넘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한 1, 2주만 돼도 성과가 안 나오면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쇼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뭐 주식이나 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시세가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데 이걸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뭐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저는 계속 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뭐 진짜 뻔한 말이긴 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게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그 무료 강의에서는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법이랑, 이제 초보자분들이 할 때,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많이 해드리니까 조금 시행착오를 덜 겪고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물론 강의도 저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사실 보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복귀한 김에 좋은 성과도 났고 해서 무료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전 기수 수강생들이 네.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 이번엔 새로운 아이템이라, 왜냐면 이제 그전에는 제가 양산형 쇼츠만 계속 했었고, 이번에는 사실 이전 기수분들에게 제가 또 양산형 쇼츠를 알려줘봤자 별 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뭐 수천만 원씩 벌고 계신 분들인데 저한테 뭐하러 배울까,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쇼핑이라는 아이템을 가져온 거죠. 안 그래도 유튜브 시장이 경쟁자가 좀 포화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도 이렇게 무료로 알려주시는 그런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사실 경쟁자가 많지 않은 시장은 없어요.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 가리는 게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쟁이 없고 나만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없어요. 그런 시장이 있다고 해도 한 달 뒤는 어차피 똑같이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제가 4, 5천만 원씩 계속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처음에 진행할 때 그걸 망설였어요. 내가 이 노하우를 다 풀어주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내 시장에 들어올 텐데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게 적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유튜브 시장은 제가 다 먹지 못할 만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쟁자로 내가 끌고 오더라도 저는 뭐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사실은 강의하면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크게 걱정되진 않아요. 사실. 이제 그라운드님의 단기적이나 아니면 네. 장기적 그 다음 스텝이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지금 큰 목표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 너무 과분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삶이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한 삶을 어떻게 내가 잃지 않고 지켜나갈까 이게 아마 목표라면 목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라운드님에게 엔잡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내 삶을 바꿔준 무언가다. 저는 이 일을 만약에 도전 안 했으면 그 상상을 자기 전에 가끔씩 하거든요. 아직도 막 월급 200만 원 회사에 다니고 맞벌이 하고 했으면 뭐 이런 집에도 이사 오지 못했을 거고 되게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에게 축복이자 기회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네. 다양한 부업이나 일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엔잡코리아 구독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뭐 제가 삶이 좀 팍팍하거나 아니면은 월급이 굉장히 적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 걸 검색하시다가 이쪽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뭐 본인이 영상을 만드신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를 시도해보면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몇 년 뒤에는 정말 인생을 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으신 다음에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어때요? 그래도 뭐 영상 하나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